안녕하세요. 워커정입니다.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있어 정답은 없지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미리 알아놓는 것은 본인이 자산을 운용하게 될 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 운용에 니즈가 있을 때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가 수행하고 있는 자산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자산 운용, 투자 자문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 같이 살펴보러 가보시죠. 때는 25살 12월 막 취업했을 무렵이었고 당시 신입사원 연수 중 나의 고민은 앞으로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였다. 적금 외에도 분명 내가 모르는 다양한 자산 운용의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빠른 취업을 위해 뒤처지고 싶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기에 자산 증식과 활용 부분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자산 운용이나 증식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니 재무, 자산 설계에 대해 상담해주는 자산 설계사들이 많이 있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선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은 92%는 사기꾼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나는 너무 무지하니까 우선 다양한 자산 운용의 방법들을 습득하고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도망가자 라는 게 나의 전략이었다. 첫 번째로 만난 자산 설계사는 항상 내가 있는 곳까지 3시간 거리가 되는데도 버스를 타고 직접 찾아와주고 아플 땐 약도 사다 주셨던 정성맨이었다. 지금에 와서야 그분이 해주신 말씀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산 운용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사회초년생인 나에게 적금 외의 주식, 펀드, 채권, 캐피탈이라는 방법들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었다. 그때 자산에 대한 나의 그릇은 그 정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들어보니 손해볼 것 없는 것 같아 경험이라 생각하고 1년간 월 20만원씩만 투자 자문사의 포트폴리오로 주식, 펀드를 매수했다. 이때가 자산 운용에 대한 다양한 모험, 나의 그릇을 키우는 그 첫 시작이었다. 당시 주변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걸 왜 해? 미친 거 아니야? 뭘 믿고 회사에 그런 걸 맡기는 거야? 라는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투자 자문사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경험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없다. 자문사에서 제공해준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종목을 볼 줄 모르는 초짜라면 사기를 칠 수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종목을 모르는 초짜의 작은 돈을 취하기 위해 본인의 회사 이름을 먹칠하는 자문사는 없다. 회사가 망하면 돈을 빼가면 어떡해? 라는 말에 답을 또 해주자면 자문사는 주식, 채권, 펀드, ETF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비중을 책정해주고 책정된 포트폴리오와 비중을 통한 수수료만 취할 수 있고 그때 매수한 주식, 채권, 펀드, ETF들은 나의 계좌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자산을 손댈 수 없다. 즉, 자문사는 실제로 나에게 이득에 대한 수수료만 보수로 가져가지 그 외의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정상 같고 똑똑해 보이지만 내 인생은 내 주관에 맞게 내가 설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던 때이다. 하지만 그릇이 작았던 나는 26살 중반이 되어 자산 설계사 분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작별을 하게 되었다. 워커정 씨, 저는 저의 진심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믿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은 인생을 같이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었던 좋은 사람을 잃은 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날이었다.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월 20만 원씩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두려움이 커서 투자를 하지 않은 날도 많았고,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보수적이었던 나와는 다르게 그 자산 설계사분은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다. 계속해서 표현하지만 나는 이를 당시 나의 그릇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산 설계가 종료된 시기에 두 가지 이슈가 찾아왔다. 첫째는 이때부터 다양한 매체들과 서적을 통해 공부하며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이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은 주식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들에 대해 많은 시도를 해보며 그 내공을 키우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3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둘째는 회사에서 매월 연금을 위한 비용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이었다. 투자 자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던 계좌의 금액이 항상 상승하는 것을 봐오던 찰나였기에 본 투자 자문사에 문의하여 연금 펀드 계약을 진행했다. 그 계약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두 번째 자산 설계사 분을 통해 지금까지도 자산의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투자의 방향성, 적절성 등을 항시 검토받곤 한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샀었고 얼마의 수익을 냈는지는 오히려 독이 될 확률이 높기에 밝히지 않겠다. 지금 더 중요하게 들어야 할 것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투자 자문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하락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을 받으며 투자 자문사의 포트폴리오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나 역시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가 있음을 알기에 일부 비중은 투자 자문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나 주식을 잘 모르는 초년생일수록 주식 투자의 비중은 투자 자문사 쪽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말들을 요약하자면, 첫째, 투자 자문사는 내 돈을 가져갈 수 없고 나에게 사기를 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다. 둘째, 주식, 펀드, ETF 등을 충분히 경험해보면 괜찮은 투자 자문사의 주력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전략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투자 자문사의 포트폴리오는 크게 공격형, 안전형, 배당형으로 나뉠 수 있다. 넷째, 괜찮은 투자 자문사의 포트폴리오는 본인 자산의 한 축으로 껴놓기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상품이다. 다섯째, 모든 것은 비중이 중요하다. 투자 자문을 본인 자산의 일부로 놓고 비상금, 주식, 부동산 등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라는 뜻이다. 여섯째, 투자 자문사는 수익의 아주 약소한 정도만 자문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해주는 리밸런싱 등을 진행해주는 입장에서 그 비용은 가히 적은 편이다. 일곱째, 적금만 아는 사회 초년생이나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보다는 전문 투자자가 운용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무렴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다.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이 자산 운용에 대한 니즈가 있을 때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금 전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